안녕하세요. 저는 솔라블럼2 1주차 세 번째 차례를 맡은 최지윤입니다. 저는 68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진행을 할 건데요. 교수님이 71페이지까지는 건너뛰셔서 72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 간호, 대상자 이동 돕기, 대상자 보행 돕기 순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부동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 간호를 먼저 살펴볼게요. 우선적으로는 호흡기 운동이 있습니다. 호흡기 운동에서 가슴과 폐의 확장을 보면 대상자를 적어도 2시간에 한 번씩 체위 변경을 하여 의존성 있는 폐를 재확장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2시간마다 체위 변경. 그리고 하루에 2000cc 이상 수분을 섭취해 폐 분비물 배출을 용이하게 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폐 분비물은 물처럼 묽고 맑아서 기침으로 뱉어내기가 수월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분 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면 그 분비물은 진하고 끈끈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제거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폐를 분비물을 제거하는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 이것은 책 72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 한두 시간마다 기침과 심호흡을 권장해야 합니다. 폐의 모든 엽을 확장시켜 무기폐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에 심호흡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수술 후 조기 보행을 권장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수술 후 조기 보행을 권장하면 복합적인 폐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혈정 형성 방지입니다. 혈정 형성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항색전 탄력 스타킹이라는 게 있는데요. 항색전 탄력 스타킹은 근육의 압력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근육의 압력을 유지시키면 정맥의 기환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간호사의 처방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이 스타킹은 8시간마다 벗겼다가 다시 입혀야 합니다. 계속 입혀놓으면 혈액순환이 오히려 더 잘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8시간마다 벗겼다 다시 입혀야 하고 사지 혈액순환을 상태를 항상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가 퇴원 후에도 이 탄력 스타킹을 착용하기 때문에 임상이 있을 때 환자에게 이 항색전 탄력 스타킹을 신는 방법, 벗는 방법, 그리고 자기 자신을 체크하는 방법 등을 제대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SCD라는 벨크로를 고정시킨 것도 있는데 이것은 교과서를 읽어주세요. 그리고 부동 대상자에게 흔히 정맥의 혈전증을 최소화하는 예방책으로 헤파린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별표가 쳐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심부정맥 혈전증이 의심된다면 다리를 마사지해서는 안 되고 색전이 의심되는 다리 부분의 압력을 피하고 다리를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가쁜 호흡이나 심한 흉통을 호소하면 폐색전이 의심되므로 대상자를 즉시 고파울러 체위를 취해야 합니다. 중요해 보이죠? 네, 고파울러 체위. 네, 고파울러 체위를 취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네, 하루에 2시간 정도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것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배웠을 것 같은데 수동적 관절 운동도 하루에 3-4번 정도 해주는 거 중요합니다. 다음은 대상자 이동 돕기인데요. 대상자 이동 돕기에는 많은 절차와 방법들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해 보이는 거 3가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이동에는 먼저 낙상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가 있지 않은 반대 방향의 난간을 올려 낙상을 예방합니다. 침상 난간을 올려. 그리고 15kg 이상을 들어 올릴 때는 보조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죠. 책 76페이지 19-32에 있는 사진을 보면 보조 도구가 어떻게 생긴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근골격계의 손상을 막기 위해 신체 역학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체 역학의 원리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복부에 힘을 주고 발은 어깨 넓이로 벌리고 등을 펴고 무릎을 굽힌다가 나와 있는데요. 어깨 넓이로 발을 벌리면 기저면이 더 넓어져서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겠죠. 또한 무릎을 굽힌다는 것은 환자가 무릎에 자신의 신체를 대고 대상자를 저희가 지지시키기 위한 그런 행동 같아요. 네. 네. 다음은 들어올리기 방법은 패스하고 대상자를 침대에서 의자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의자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 네, 이게 뒤에 보조기구에서도 나오는데 환자의 어디 쪽에 세우는지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데는 건강한 쪽에 있고 어떤 데는 건강하지 않은 쪽에 있어서 여기에 별표를 쳐줄게요. 건강한 쪽,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침대 침상과 45도에서 90도 1분 동안 다리 흔들기. 이 1분 동안 다리 흔들기는 왜 하냐면 계속 누워있는 환자인 경우 누워있다가 갑자기 앉게 되면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립성 저혈압을 방지하기 위해 1분 정도 침상가에 앉아서 다리 흔들기를 하게 되면 기립성 저혈압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자의 보행 돕기인데요. 이 보행 돕기는 이쪽만 하고 그림이 많기 때문에 책 81페이지부터는 교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상자 보행 돕기를 보면 대표적으로 목발, 지팡이, 보행기가 있는데요. 먼저 이 보행을 하기 전에 보행을 위한 준비를 해야겠죠. 이 보행을 위한 준비에는 대퇴사두근 훈련이 있습니다. 대퇴사두근 훈련은 근육의 길이는 변하지 않으면서 근육의 긴장도만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근육의 길이는 변화시키지 않고 긴장도만 증가시키는 운동을 아까 배웠죠? 바로 등척성 운동인데요. 길이를 변하지 않고 긴장도만 증가시키는 등척성 운동. 그리고 대퇴사두근 훈련을 하기 위한 기술에 대퇴 앞면의 근육을 수축 혹은 조이도록 하고 대상자의 무릎을 침상 방향으로 민다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누워서 등척성 운동을 해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느낌이 제가 해봤는데 실제로 느껴지더라고요. 다음은 근육의 피로. 근육이 계속 수축만 하면 피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완도 중요합니다. 또한 숨을 참으면 안 되겠죠. 숨을 참으면 심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하면서 숨을 참으면 안 되고 피로를 느낄 시에는 즉시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팔굽혀 펴기 등 다양한 운동이 있습니다. 이제 체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나온 이 1분에서 2분 정도 흔드는 것은 기립성 저혈압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렇게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대상자가 걷는 동안 실신 또는 낙상의 위험이 있을 때 간호사는 대상자의 체중을 지지하기 위해 아까 말한 거죠. 기저면을 넓게 해서 안정감을 주고 한 발을 다른 발보다 앞에 오게. 네, 여기서 보면 대상자가 쓰러지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발을 앞으로 내밀게 되면 대상자가 이쪽을 이용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쓰러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행 벨트도 잡아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쪽에 보면 등 쪽에서 벨트를 안전하게 붙잡고 약간 뒤쪽에서 걷는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나왔습니다. 아까 침대에서 의자로 옮길 때 의자는 건강한 쪽에 놓는다고 했죠. 이거는 약한 쪽. 대상자를 데리고 이동을 할 때 간호사는 환자가 다친 쪽, 약한 쪽에 서서 대상자를 이동시킵니다. 약한 쪽. 그리고 이제는 2명의 간호사입니다. 방금까지는 1명의 간호사였지만 2명의 간호사를 보면 간호사가 대상자 양옆에 서서 이렇게 양옆에 서서 상박 안쪽 면을 잡아야 하고요. 그리고 뒤로는 서로 지지를 해야지 더 잘 보행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걸어줍니다. 그리고 보행기 종류 중에 표준 보행기는 다리 끝이 고무로 쌓여있는
그런 보행기고요. 그리고 여기 4개의 바퀴 달린 보행기도 있습니다. 4개 다 바퀴 달린 보행기는 큰 지지명이 필요하고 체중을 보행기에 의존하지 않는 대상자. 네, 바퀴가 달렸으니까 더 위험성은 증가겠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보행기의 높이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약 30도로 굴곡되도록 대상자 둔부의 고관절 높이까지 조절한다. 30도 고관절.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팡이 종류도 한번 보고 갈게요. 지팡이는 3종류가 있고요. 딱 봐도 A가 최소한의 지지가 필요하고 B는 손이 약한 대상자, C는 균형이 잘 잡히지 않는 대상자가 딱 보이죠? 지팡이도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지팡이 사용법의 순서에 대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산을 가지고 실제로 해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가 나와 있는 부분만 한 번씩 읽고 넘어갈게요. 10에서 15cm 떨어진 바닥, 그리고 팔꿈치는 30도, 그리고 지팡이는 여기, 지팡이는 손상받은 다리 반대편. 또 어디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나오죠. 반대편 기억해주세요. 이렇게 순서가 나오고, 그리고 목발입니다. 목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엘과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어깨와 상지 근육에 의해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발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애과 목발이 가장 일반적인 목발입니다. 손과 팔을 이용해 쓰는 애과 목발. 네. 여기 애과 목발의 길이 측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진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손가락 3개, 4개 넓이 2.5에서 5cm, 그리고 팔꿈치는 30도 굴곡시키고 목발은 위로 15cm, 그리고 가운데로 15cm 모여서 이런 목발을 골라줍니다. 네. 그리고 요걸 신경이 눌리면 안 되니까 체중이 애과의 식임을 틀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손가락이 애과랑 목발 사이에 3개 정도 들어간지 계속 확인합니다. 네, 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팔굽혀펴기 운동도 도움이 되고 발칸들 운동 발칸들 생각나시죠? 이렇게 손으로 잡아 끄는 침대 위에서 그런 것도 있고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 또 아까 말을 했던 운동입니다. 여기 뒤에는 교수님이 딱히 언급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